자, 지난 영상에서는 수요 예측 예시를 통해서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유사한 유형의 아이디어를 그 컴퓨터 비전 응용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 레코그니션, 얼굴 인식 문제를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왼쪽에 이와 같은 사진이 있다고 봅시다. 이 사진 속의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그러한 응용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미지의 크기는 1000픽셀 바이 1000픽셀로 구성된 그런 이미지고요. 컴퓨터에서 이 이미지는 이와 같이 1000개의 컬럼과 또는 1000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그리드 또는 행렬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리드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그 픽셀에 해당 밝기 값으로서 아마 0부터 255라는 숫자 값이 흑백으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여기 첫 번째 197이라는 숫자는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첫 번째 픽셀 값, 185는 바로 그 다음의 픽셀의 밝기 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14 여기 오른쪽 아래는 제일 오른쪽 아래 끝에 있는 픽셀의 밝기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것을 입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벡터로 우리가 다시 재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와 같은 2차원 이미지를 1차원 벡터로 만들 때 각각의 행을 하나의 행을 그 벡터의 앞쪽에, 그러니까 컬럼 벡터의 열의 앞부분에 놓고요. 바로 그 다음 줄을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써 있는 대로 돌아가면서 unrolled 방식으로 이렇게 늘어놓게 되겠죠. 그러면은 길이가 100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1000 곱하기 1000에 해당되는 픽셀의 개수니까 100만 개고요. 길이가 100만인 밝기 값을 나타내는 입력 벡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출력으로 말하자면 신원이 그 사람의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나오는 이런 훈련망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경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앞에서 unroll된 X 입력 벡터가 첫 번째 히든 레이어로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은 일부 특징들이 추출된 후에 그 특징들이 두 번째 히든 레이어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또 다른 두 번째 특징들이 계산돼 나오면 그것이 세 번째 히든 레이어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히든 레이어에서 결정된 특징들 값들이 이 출력층에 들어가서 출력층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에 있는 사람이 특정 인물인지를 판단하는 확률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많은 얼굴 이미지로 이와 같은 신경망을 훈련하게 되면 도대체 각각의 레이어들이 어떠한 특징을 찾아내려고 말하자면 하는 건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시각화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은닉층의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와 같은 수직선 모양이거나 약간은 기울어져 있는 또 다른 직선, 또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직선 등등을 찾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해당 방향의 직선들을 조그만 라인 세그먼트들을 찾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히든 레이어의 결과는 이미 찾아낸 많은 작은 짧은 선들 또는 엣지들을 그룹화해 가서 얼굴의 일부를 찾아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보면은 요 특정 부분에 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엔 코에 일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귀에 어떤 모양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는 그러한 감지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은 다음 히든 레이어의 결과는 이 얼굴의 여러 부분들을 집계해서 다소 좀 크고 거친 얼굴 모양이긴 합니다만 그런 얼굴들이 있는지, 이런 얼굴 모양, 이런 얼굴 모양, 이런 얼굴 모양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찾아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 특정한 인물일 확률값을 출력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신경망의 놀라운 점은요, 이런 다양한 숨겨진 레이어의 이러한 특징 탐지기를 자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그 작고 짧은 어떤 그 가장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눈, 코, 얼굴의 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았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층에서는 그 더 완전한 얼굴 모양을 찾았는데, 이런 걸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경망은 데이터로부터 이런 것을 그 모든 걸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각화에서 보면요, 첫 번째 히든 레이어는 사실은 이런 가장자리를 찾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 이미지상에서의 좀 작은 부분을 말하자면 바라본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히든은 그것들로 이루어진 어떤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은 큰 형태,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보다는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더 큰 영역을 쳐다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큰 얼굴의 형태를 찾아야 되니까 이와 같이 작은 뉴런 시각화는 실제로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영역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은 그러한 해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신경망을 다른 데이터셋, 자동차 사진, 그러니까 자동차의 옆면 모양의 사진을 말하자면 대상으로 한번 훈련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요, 동일한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라 할지라도 자동차를 감지한 다음에 첫 번째 층에서의 감지한 피처들은 아까 비슷한 그런 엣지들을 학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는 자동차의 일부분들, 바퀴라든지 아니면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한 거고요. 세 번째 피처는 히든 레이어에서 학습한 피처는 좀 더 완전한 모양의 자동차들,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학습해서 자동차의 확률을 말하자면 계산하는 출력 값으로 이 모든 피처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자동차 감지든지 사람 인식이든지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다른 특징들을 감지하는 방법을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가 자동적으로 학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위 신경망이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아마 이러한 신경망 작동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뒤에 오는 렉처에서는 아마 필기 숫자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적용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신경망의 직관에 대한 설명을 검토해서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은 좀 잡았고요.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는 구체적인 수학과 그리고 세부적인 구현에 대해 좀 더 살펴서 신경망의 하나 이상의 레이어를 실제로 구축하는 방법, 그러다 보면은 이와 같은 응용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